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막만이 감돌던 거실에 침묵을 깬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결혼도 안 했고 걸릴 게 없잖아. 그럼 누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너무 아깝잖아. 우선은 엄마가 많이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지 뭐. 내가 모시는 게 맞는데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네. 두 사람의 한숨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기에 숨까지 죽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그 사건은 시어머니께서 매일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혹시 너 지금 집이니?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저기 그게 말이다. 내가 지금 자주 가던 그 갈비집 앞인데 말이야.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 갈비집에는 왜 가신 거예요? 거기는 본가에서 30분이나 떨어진 곳이잖아요. 저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뭐니. 그냥 걷다 보니 이렇게 됐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나. 집으로 가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머릿속이 텅 빈 것 마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혹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네 시누이랑 승민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말이야. 너무나 뜻밖이었기에 그때 당시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선은 시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급히 거듭만 걸친 채 시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두려움 가득한 표정으로 식당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집으로 가는 길이 영 생각이 안 나지 뭐니. 어머님, 혹시 전에도 이런 적 있으셨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것 같긴 해. 그래도 집이 기억 안 날 정도는 아니었어. 시어머님이 많이 놀란 모양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넋이 반쯤 나간 듯한 모습으로 긴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어머님, 우선은 우리 집으로 같이 가 있어요. 아니다.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난 그냥 우리 집 앞에 내려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저랑 같이 가요. 이따가 그이 오면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님을 달랜 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마트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전부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 잠깐 길을 잃어버리신 거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매일 다니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내가 보기엔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병원에는 왜?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매일 다니던 길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 아니면 뭐겠어? 당신 형님한테 전화해. 내가 볼 때는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그 뒤 우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에서 치매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채 다들 할 말을 잃고 말았고요. 결국 며칠 뒤 셋이 모여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누이 입장에서는 제 눈치가 보였기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임신이 안 돼서 올케가 회사까지 관뒀는데 이 와중에 여기로 모시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여기로 오시면 내내 올케랑만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올케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 그냥 내가 모시고 있을게.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은 대화를 하다가 결론도 맺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선은 제가 시어머님과 지내기로 했고요. 우선은 제가 집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올케가? 그건 아니지. 올케한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우선 해보고 정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때 저 유산했을 때 어머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저 돌봐주셨잖아요. 유산도 출산이랑 같은 거라고 하시면서 미역국 끓여주시면서 제 입에 직접 넣어주시기까지 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러셨는데 저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옳게 정말 고마워. 그럼 나도 여기로 들어와서 살면서 도울게. 퇴근하고부터는 내가 엄마 돌볼게. 우선은 그렇게 하다가 더 힘들어지면 도와주실 분 찾아보도록 하자. 네.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머님 보고 있으면 자꾸 눈물만 나요. 우리 어머님처럼 착한 분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어머님 얼굴 보고 있으면 그때 먹었던 미역국이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만 나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고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던 신우이와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펄쩍 뛰며 말렸는데요. 너 치매가 어떤 병인 줄 알기나 하고 그러는 거야? 유산하고 임신이 안 된다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치매 시어머니 모시면서 언제 자식 낳아서 기르려고 그래. 네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엄마,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차라리 나쁜 시어머니였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속 편히 살았을 텐데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잖아. 그건 엄마도 인정했던 부분이잖아. 그런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엄마도 생각해봐.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다들 요양병원으로 보낼 생각부터 하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난 절대로 엄마 요양병원에 못 모실 것 같거든. 그래서 해볼 만큼 해보겠다는 거야. 물론 내 행동이 철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치매 환자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걱정이다. 혹시나 엄마가 더울 일 있음 꼭 말하고. 무엇보다도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 명심해. 엄마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신우이가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치매가 참 무서웠던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워낙 조용하기만 했던 시어머님이었기에 크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정신이 맑은 편이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물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무 사러 가자. 물을 왜요? 무가 꼭 필요해.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무 타령을 하셨기에 마트에서 무를 사왔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밥그릇에 밥을 푸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밥그릇을 뒤로 감춘 채 당신이 밥을 푸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에 알겠다고 모른 척하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제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던 시어머님이 제 밥그릇 위에 밥을 더 올려주시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쑥쑥 크지. 어머님도 드셔야죠.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는 지금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많이 먹어. 시어머님이 밥그릇에 있던 밥을 계속해서 제 밥그릇 위에 덜어주고 계셨는데요. 문득 시어머님 밥그릇 안쪽에 하얀 뭔가가 보였습니다. 뭔가 싶어서 제가 자세히 바라봤는데 밥그릇 안에 무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놀란 채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무는 왜 담으신 거예요? 아냐, 엄마는 배 하나도 안 고프니까 많이 먹어. 시어머님이 있는 힘을 다해 밥그릇을 움켜쥐신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밥그릇으로 인해 한동안 시어머님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집으로 들어서며 제게 물었어요. 올케, 엄마는? 어머님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아까 내내 저랑 실랑이 벌여서 피곤하셨나 봐요. 식사도 많이 못 하셨는데 걱정이네요. 뭐? 신랑이라니? 혹시 엄마가 올케 힘들게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어머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사실 며칠 전부터 어머님께서 물을 사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었거든요. 근데 점심에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어머님 밥그릇에 있던 밥을 저한테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밥그릇 안쪽에 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빼고 다시 밥을 담아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밥그릇을 자꾸는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무 이야기를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순간 신우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형님,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 옳게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엄마가 우릴 키웠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어느 날은 동생이 배가 고팠던지 엄마 밥그릇에 있던 밥을 숟가락으로 펐는데 엄마 밥그릇 밑에 무가 깔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무를 깔고는 위에 살짝 밥만 올려놨던 거지. 그걸 보면서 우리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몇 번이나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하셨거든. 정말요? 그럼 제가 큰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만 엄마는 그때 일이 자꾸만 미안한가 보더라고. 괜히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네. 신혜이가 눈물을 닦으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밥그릇에 물을 넣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이었지만 기쁨보다는 시어머님부터 걱정이 되었기에 내내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만 친정 부모님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셨고요. 그날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신우이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옳게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상주 간병 도우미분 쓰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형님, 괜찮겠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옳게는 걱정하지 말고 관리나 잘해. 특히나 초기에는 많이 위험하다고 하잖아. 라며 신우이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신우이 집에 자주 방문을 했고 제가 가는 날이면 시어머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출산날이 다가왔고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긴 진통 끝에 아들을 출산했고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놀란 듯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경찰서에 계신데. 뭐? 어머님이? 간병해 주시는 분이 상주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잠깐 앞에 마트에 다녀왔다는데 엄마가 사라졌다나 봐. 어떡해. 괜찮아. 그래도 경찰서에 계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라며 남편이 급히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엄마랑 잠깐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나야 괜찮은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잠시 후 남편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남편 손에 짐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경찰서에서 엄마가 계속 같은 말만을 했다나 봐. 우리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서 미역국 먹여야 한다고 말이야. 아마도 예전에 당신이 유산하고 엄마가 한 달 동안 미역국 끓여줬었잖아. 그때 생각이 나신 모양이야. 정말? 제가 놀란 채 보따리를 풀었는데요. 그 안에는 다 식은 미역국이랑 흔들려서 엉망이 된 반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음식을 내려다보던 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씻기 전에 얼른 먹어. 출산하고 나면 미역국 먹어야 한다.
남기지 말고 많이 먹어. 간병해 주시는 분께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부터 미역국 끓여야 한다고 하도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같이 끓인 모양인데 당신 준다고 가지고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세상에나, 그때 내가 그랬거든.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때 그 말을 기억하신 거 아닐까? 그나저나 이거 다 식어서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어머님이 끓여주신 건데 다 먹어야지. 라며 제가 미역국이랑 반찬 등을 꺼내서 입안에 넣다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맛있네. 그때 그 맛이야. 어머님, 잘 먹을게요.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얼른 많이 먹어. 내가 끓여준 미역국 엄청 좋아하잖니?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님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와 함께 지내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가끔 고집을 피우신다거나 때를 쓰는 일도 있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기에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시어머님을 뵈러 갔더니 시누이가 말을 했어요. 올케 온다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야 한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참 신기한 게 미역국은 있지 않더라고. 라며 밥상을 차려줬는데요. 제 앞에 앉은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산하고 나면 몸조리 잘해야 해. 미역국 남기지 말고 많이 먹어. 네, 어머님, 미역국 많이 먹을게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한바구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그 기억 속에 살고 계신 걸까요? 어쩌면 유산을 하고 난 뒤 시리에 빠져있던 제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지곤 한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부디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